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리플과 비트코인 고래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채널을 처음 만들었을 때 저는 코인 시장에서 제가 보고 있는 지표들, 그다음에 온체인 데이터들, 각종 코인들의 성장, 뭐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코인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뭐 제가 보고 있는 지표들을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또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근데 제 채널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끝이 아니라 제가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경험과 벌고 있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표를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그 뒷부분에는 무엇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전달을 해드리려고 만들었던 채널인데, 영상을 찍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지표를 단순히 보고 시황을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른 유튜버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더 돈을 벌 수 있고, 이게 왜 좋은 거고, 어떤 코인이 영향을 받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코인으로 자산을 늘려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이어지는 더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 채널이 추구하는 방향은 코인으로 돈을 버는 것까지 이어지는 채널에 어떻게 보면 그 근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됐고, 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SEC가 절대로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SEC 같은 경우는 리플 관련돼서 항소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판결이 잘못됐다, 그걸 뭐 물려달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SEC가 이후에 리플을 항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리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SEC 같은 경우는 수많은 코인들과도 엮여 있고, 뭐 테라폼랩스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SEC가 리플 소송권에서 지게 되면은 테라폼랩스 소송에도 큰 영향을 받거든요. 왜냐면 그걸 인용해서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SEC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냥 절대 두지는 않을 거예요. 두지 않고 항소를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 거다, 이런 것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뭐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리플 관련된 이슈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요. 뭐 항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관련돼서도 만약 뭐 항소한다 해서 리플 가격이 빠진다고 하면은, 한번 이번 판결이 났기 때문에 리플한테 유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꺾이면 그거 꺾였구나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때 모아갔으면 그 뒤에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이 CVD 자료도 제가 가지고 왔을 때는 저만 유튜브에서 해석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그래서 제가 매일 가지고 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유의미한 자료여서 가지고 왔고요. 갈색고래 같은 경우는 3번에 나와가지고 추가 매수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고래들은 포지션을 일부 롱으로 전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물론 올라가기까지 뭐 31K, 31.5K, 32K에는 강력한 이 매도벽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는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자고 났을 때, 잘 때는 올라갔다가 자고 일어나면 빠져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미국 세션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아시아 세션, 그러니까 9시 이후에 아시아인들이 눈을 뜨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아시아 세션에서 올라가고 있고, 미국 세션에서 내려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때 일부 숏이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패턴화돼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돌려보게 되면은 이것과 같아요. 미국 쪽 기관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미국 뭐 국가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31K까지 갔을 때 큰 폭의 덤핑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매집을 위해서 계속 덤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좋을 만큼 이렇게 시간대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도 보면서 이렇구나라고 인지는 하고 있는데 영상에서 시황을 전달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런 저의 해석 이게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내용 자료는 좀 축소하되 레퍼런스를 많이 가지고 오고 제 해석을 더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실 때 이게 어떤 걸 의미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구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실마리를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채널이 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어떤 자리인지가 중요한데요. 단기적인 뷰와 중장기적인 뷰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2023년도에 장이 좋아졌을 때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이 펀드 플로우 레티오가 의미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게 내려갔을 때 이 부분 있죠. 내려간 요 지점에서 매집을 해나간다고 하면은 무조건 돈을 벌었습니다. 2달 안에. 그렇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락했을 때 돈을 벌었고요. 또 모았을 때 돈을 벌었고 하락했을 때 모으면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구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장 자체가 어떠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장이 하락장이다. 이럴 때는 이게 먹히질 않아요. 근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승 반전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축척의 장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 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튀지 않을 수 있지만 기대해야 되는 건 뭐냐? 이렇게 하락했던 요 포인트에서 매집을 해나가는 거죠. 매집을 해나가면 그 뒤에 이런 것들을 덤핑해서 먹을 수 있다. 가격이 올랐을 때 덤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전략이 완전 초단기 매매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안 돼요. 초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그냥 차트만 보면서 4시간봉 보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지만 스윙 매매다. 혹은 한 2달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는 지표고 그런 자리에 도다르고 있다. 이런 말은 다시 돌려 말하면은 봤을 때 비트코인이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하락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역으로는 오히려 기회다. 이런 것들을 지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쇼터몰더 SOPR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지표 해석 많은 분들이 하시죠. 이거를 제대로 알고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냥 해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쇼터몰더 SOPR이 높아지는 거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이익이 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단기적으로 이익이 많으니까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갔을 때 매집하는 거는 단기적인 뷰로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쇼텀 홀더 SOPR이 1 가까이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의미 있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요거 1로 내려왔을 때 장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상승 반전장이 되게 되면 의미 있는 구간이다. 좋다. 또 그런 모습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아까 펀드 레티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쇼텀 홀더 SOPR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익히면서 저점에 다가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집을 하면 처음에는 물릴 수 있죠. 물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한 2달 정도 본다. 이런 것들은 지표는 2달 정도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최장 2달인 거죠.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다다르고 있다. 그런 것들을 지표를 보면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때 어떤 코인을 매매하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이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알트로 적용을 하시지 마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비트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알트코인은 언제 매매를 해야 되느냐? 오늘 영상에서도 그 부분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롱텀 홀더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뷰를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단기적인 뷰에서 어떤 타이밍에 돈을 벌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롱텀으로 사이클 매매를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좋은 자리구나. 자리가 좋은 자리구나. 이런 것들을 지표를 보면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단기적으로도 코인으로 돈을 벌고요. 중장기적으로도 돈을 법니다. 어떤 자리인지 아직 완전히 바닥이구나. 이 지표들이 바닥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게 롱텀 홀더의 SOPR 자료인데 아직 바닥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롱텀 홀더가 셀 포지션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은 가격이 아니고요. 그 위에 가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그때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롱텀 홀더들은 가격이 이게 뭐냐면 물려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플러스가 되면 던질 거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바닥이다. 이런 것들을 롱텀 홀더 SOPR을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고래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고 있냐,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데, 고래들의 움직임은 그러니까 OI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고 펀딩 레이트가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롱 포지션을 잡고 있다. 비트코인에 롱 포지션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차트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각종 지표들을 봤을 때, 롱이 앞으로 좀 더 우세할 수 있는 장이 단기적으로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함께 봐야 되는 게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거 자주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냥 해석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매도 압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비트코인을 그냥 거래소에 던질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 그런 말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리자 한 번 정도 더 한 번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준비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뷰로 보고 있고요. 물론 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상승을 안 하고 하락 반전장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데 지표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직은 한 발 더 남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트코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완전 예전에 0.9불일 때 좋다고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때는 L2가 레이어 2, 이더리움 레이어 2가 메타를 타기 전이어가지고 0.9불일 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3불까지 오른 다음에 1.4불, 1.5불까지 내려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티미즘은 이제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멤버십 하시는 분들께 좋은 코인이다. 한 번도 그 뷰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언락이 많이 풀리고 있어가지고 그 물량을 좀 소화한다고 가격이 못 오르고 있지만 불장되면 좋은 코인일 거예요. 근데 왜 좋은 코인이냐면 옵티미즘은 그냥 물량 이런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요. 코인 자체가 펀더멘탈이 굉장합니다. 옵티미즘이 레이어 2에서 자기들 스택을 꽂아가지고 베이스도 코인베이스의 베이스도 옵티미즘의 스택을 이용하고 있고 셀러 같은 코인도 L2로 넘어올 때 옵티미즘을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먹기 위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옵티미즘은 더 생태계가 강해질 거고 L2는 분명히 한 번 더 메타를 탈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멤버십 라이브 때 아주 강하게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메타를 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꼭 그걸 안 듣더라도 L2는 옵티미즘은 자기의 길을 잘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단기적으로 어떤 완벽한 포지션을 자리를 잡는 거는 10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코인을 좋은 자리에서 꾸준히 매집하는 매집 전략이 중요한 건데 옵티미즘은 그 전략을 계속 가져가기에 충분히 좋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계속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노보그라츠가 언제는 비트코인을 낙관적으로 본 적이 없었나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긴 한데 시기가 어떤 시기냐라는 걸 예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장이 반전이 됐고 매도를 봤을 때 매도보다는 매수 우위의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ETF 꾸준히 강조를 드리죠. 오게 하면 미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보그라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장이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견뎌내면서 고통스러울 때 매집을 하고 지표를 보면서 이 타이밍에 뭔지를 알아야 환희에 찼을 때 물리지 않고 그때 덤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다라. 언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지표 해석을 하고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오히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1Q, 2Q 내내 힘들었어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때 알트코인 몇 개 빼고는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제 멤버십과 함께 하신 분들은 2023년도에 알트코인 중에 상승한 알트코인이 아직도 있다. 그런 것들을 고를 수 있다는 걸 아실 텐데 보게 되면은 알트코인 시즌이 오냐 안 오냐 이런 것들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알트코인 시즌은 옵니다.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3Q에 전문가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리플 소송 이후에 떨어지게 됐고요. 또 리플 소송이 이후에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이더리움이 잠잠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시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알트코인의 시즌은 비트코인이 횡보를 할 때 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하락 횡보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럴 때 알트코인이 터질 수 있는데 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이 오는 이유를 단순히 도미넌스뿐만이 아니고 나스닥에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도 더 많이 관련이 있다. 요즘 연관성이 많이 깨지고 있긴 한데 이 알트코인은 나스닥과 더 많이 관련이 있고 여러분 잘 보세요.
나스닥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조금 살짝. 최근에 꺾였죠. 그렇게 되면 익절을 한 돈으로 어디로 올 거냐. 그런 사람들은 코인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타이밍이 오고 있다. 3Q에는 알트코인 시즌이 오고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울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표를 보면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알트코인이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이 먹여주는, 곱하기 몇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알트코인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알트코인을 관심 안 가지면 안 되는 거고, 그 같은 개미들은. 네, 다만 그 자리 시즌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점점 도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구체화되게 되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힘들잖아요. 그럴 때, 힘들 때 계속 매집해 나간다면 당연히 한 방이죠. 한 방. 한 방 웃을 수 있는 그 기간을 위해서 고통을 참아내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SEC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플 항소한다고 했는데 기술적 그 법안에 대한 기술적 지원도 하지 않는다고 하고 비우호적이에요. 이 같은 경우는 미국 하원, 특히 공화당에서 코인 관련되어 있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SEC는 한결같죠. 이런 부분들. 앞으로 코인 시장에 SEC 이슈는 계속 나올 거고요. 다만 SEC 이슈가 나왔을 때 코인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전환번에도 학습을 했잖아요. 뭐 코인베이스 증권 토큰 판매했다고 막 기소당했을 때도 다 안 좋았는데 그때 매집하신 분들, 그때 매집한 고래들은 다 돈을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SEC 이슈가 계속 나오게 되면 고맙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집을 해야 되는 그런 장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SEC 이슈가 생겼을 때 같이 숏을 치세요. 초반에는 하락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롱숏 이 뷰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타이밍에 뭘 보고 돈을 버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코인 시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자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